대표님도 이제 어제 실시간으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경기 중계를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알파고의 승리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이제 미래 트렌드에 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요. 저는 오히려 이번에 알파고가 승리를 한 것이 오히려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인공지능이 뭐 이렇게 갑자기 성장을 했다기보다 몇 년 동안 정말 놀라운 성과들을 많이 냈거든요. 특히나 인간의 영역이라고만 생각됐던 분야들을 계속해서 도전을 해서 성과를 내왔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끼시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에서 이세돌 구단이 의외로 패하면서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인공지능까지 고려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나요? 네, 인공지능 분야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제가 네. 영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요. 이 인공지능이 2011년 세계의 대결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바로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인데요. 이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사람 2명, 그러니까 역대 우승자 2명과 대결을 펼쳐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퀴즈쇼의 진행 방식이요. 뭐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방식을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퀴즈쇼 대결 방식 그대로 진행이 됐거든요. 저 진행자가 얘기를 하면은 인공지능이 그 말을 알아듣고 대답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인식하고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원하는 거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점. 그 점 때문에 상당히 2011년이 역사적인 날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5년 전이죠. 그래서 이 왓슨이 그 후로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의료 쪽을 살펴보자면요. 이 왓슨이 암을 진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맞춤 치료법을 찾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도 법률 쪽에서는 판권 사례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단 몇 분 만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 왓슨이 요리를 또 개발을 합니다. 인간의 영역이라고만 여겨졌던 부분인데 그런 영상을 준비해 온 거라서 지금 영상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things that may be in a much larger body of text than a human being could read. You can think of applying that concept of discovery to many other domains. So, for example, we're working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o help researchers discover new drugs and approaches to treating cancer, identifying new proteins that people wouldn't have thought of for attacking cancer cells. You could even imagine using Chef Watson to manage financial portfolios. I mean, if you think of financial assets as elements that need to be combined to achieve a certain goal, whether it's, minimizing risk or increasing revenue, Chef Watson can provide those suggestions that are kind of unexpected and therefore might produce results that are going to be different from what your competitors are doing. So the way it works is that we've created a food knowledge database that contains information about ingredients and recipes, but also much more detailed information. We have information about the ingredients at the molecular level. We have nutrition facts about the ingredients, and we gathered also information about people's likes and dislikes, what we call hedonic psychophysics. And using that knowledge base, we then developed a system that can generate the novel recipe ideas.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낼 수가 있고요. 이 IBM사는 저렇게 홍보를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신 저 셰프 왓슨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세요. 그만큼 생활에 밀접하게 지금 인공지능이 침투를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점은 이렇게 암 치료법을 찾는다든지 요리법을 개발하는 거를 사람이 이제 숙달이 되려면 몇십 년도 걸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은 단 며칠, 몇 분 만에 해낼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무서운 점이 될 수 있겠죠. 또 이 왓슨이라는 것이요, 로봇에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공지능 로봇 중에 지금 인기가 많은 것이 일본 소프트뱅크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이 페퍼라는 로봇, 지금 보시는 로봇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소프트뱅크사가 준비한 컨셉 영상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까지 구현이 되지는 않을 건데 가까운 미래에 이 정도로 작동을 할 거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에 맞춰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집안에 두고 사람과 대화를 나눠주고 지금 주인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기분을 풀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건데요. 이 방금 소개해드린 왓슨이 이 페퍼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역대 우승자를 이기고 우승한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페퍼는 이렇게 가정용으로만 또 쓰이는 건 아니고요. 현재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카페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표정 같은 것도 인식할 수 있다 보니까 단순한 뭐 적개 검문 정도는 이 로봇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람 말을 더 잘 알아듣고 행동까지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서비스업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 페퍼라는 로봇 말고도요, 또 인공지능 로봇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로봇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미국 지보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지보라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로봇인데요. 이것도 지보의 광고 영상이 되겠고요. 페퍼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더 저렴하고 저런 모양이에요. 팔다리가 없는 그런 로봇이 되겠는데요.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저 로봇이 사물 인터넷 허브 역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조명이라든지 뭐 보안 장치들을 저 지보가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고요. 이 로봇은 또 중요한 게 삼성과 LG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아까 보여드린 페퍼보다는 이 지보를 먼저 만나보실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머지않은 시일 내에 아마 TV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광고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이 이제 드론에도 이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고 있거든요. 뭐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해가지고 많이 아실 텐데 드론에까지 활용이 된다는 점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가지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저런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한 200만 원짜리 드론인데 이번에 DJI사가 저 드론에 최초로 상업용 드론 최초로 인공지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파악을 한 다음에 장애물을 알아서 피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조작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런 가정용 드론 역시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이제 구글의 번역기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서 많이 활용이 될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많은 분들이 외국어 공부하실 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외국어 번역 기능이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구글의 번역기를 이용하기만 하면은 외국어를 그냥 스캔하기만 하면 알아서 내가 아는 언어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거나 하실 때 메뉴판 보면은 못 알아들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저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도 있고 이정표 같은 것도 글씨를 모를 때가 많으니까 저 어플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그거를 파악하고 어디까지가 글씨고 어디까지가 배경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맞은 정보를 알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국인과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할 때 언어 장벽이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이제 교육 역시도 변화할 수뿐이 없겠죠. 특히나 지금 수능 체제에서는 외국어, 특히나 영어 영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런 기술이 워낙에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외국어 영역에 대한 청소년 교육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로봇이 사람을 뛰어넘는다. 어떻게 보면 뭐 다소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안하게는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언급해 주셨다시피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그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인간의 능력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예술에도 도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발전을 했나요?
네, 지금 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소설을 쓰기도 하고요, 뭐 작곡을 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수준까지 왔는데요. 이건 역시 영상으로 준비해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예일대학교에서 작곡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쿨리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파고와 마찬가지로 이제 알파고가 바둑을 학습을 하면서 그 실력을 늘려가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 역시도 음악들을, 패턴들을 이제 학습을 하면서 어느 음계 조합이 잘 맞는지를 얘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듣기 좋은 그런 음계 조합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새로운 작곡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일반 대중분들도 작곡을 하기가 편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예술 영역에 대한 침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물론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사람처럼 아름답다, 추하다, 아니면 좋다, 싫다를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학습을 통해서 그 능력을 흉내낼 수는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조합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술 쪽에서도 이러한 시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보여드릴 건요,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또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공개한 그런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명작을 따라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페이스북 M에서 페이스북이 인공지능 M을 공개했는데 그 설명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개발자가 얘기하는 그 페이스북 인공지능 M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인식 기능 자체가 굉장히 향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인간 같은 경우는 사진 속에 고양이가 있는지, 아기가 있는지, 차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렇게 음성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사진 안에 뭐가 있냐를 인공지능이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이미지 안에서도 정말 많은 정보를 알아서 습득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그림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피카소 스타일이라든지 반고 스타일 같은 것들도 이 인공지능이 이미지 인식 기능을 통해 가지고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과 바둑 대결을 펼친 것처럼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예술가의 대결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느 그림이 더 마음에 드냐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능력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바둑을 넘어서서 그림, 음악과 같은 예술 영역에서도 이 사람과 인공지능의 대결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